네,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산부인과 정수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요, 3대 부인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암을 3대 부인암으로 꼽는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3대 부인암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3대 부인암이라고 하는 게 뭔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부인암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부인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생식기에 이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3대 부인암은 우리가 이제 여성 생식기는 보통 자궁, 그리고 양쪽의 난소, 그리고 양쪽의 나팔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3대 부인암이라고 하면 자궁의 입구 부분을 일컫는 자궁 경부에 생기는 거를 이제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고, 네. 두 번째 이 자궁의 몸통에서 안쪽에 생기는 이 안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내막에 생기는 부분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고, 네. 세 번째 3대 부인암 중에 하나는 양쪽 우리 이제 약간 강낭콩처럼 생겨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난소인데요. 요 난소에 생기는 난소암이 이제 마지막 3대 부인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그리고 난소암까지 3대 부인암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는 3대 부인암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보이나요? 네,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네. 보시다시피 자궁경부암의 추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은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 결과도 그렇지만 또 20년간의 통계를 따졌을 때도 자궁경부암은 매년 3.5%씩 감소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궁내막암은 5.1%, 그다음에 난소암은 매년 1.7%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경부암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추이 변화가 생기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 예. 자궁경부암은 우선은 이제 저희가 발생률 자체로 수치만으로만 따지고 봐도 2010년과 2022년을 비교를 했을 때 네. 51%에서 거진 한 28%, 그러니까 반수가 감소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원인은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됐고, 맞아요. 또 국가에서도 무료 접종 사업을 또 실시하면서 이런 이제 예방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되면서 자궁경부암이 감소를 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조기 검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예전에는 만 30세 이상서부터 국가암 조기 검진에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현재는 그 대상자가 만 20세부터로 이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제 그 확인이 더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빨리 조기 진단이 되다 보니까 자궁경부암은 빨리빨리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 암에 대한 게 이제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의 경우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2010년과 2020년을 비교를 했을 때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26%에서 한 33% 정도 증가를 한 게 보이고, 네. 난소암은 난소암이 이제 26에서 33%로 증가를 했고, 네. 자궁내막암은 비슷하게 23% 정도에서 더 많이 약 한 40% 정도까지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이 두 가지 암은 확실한 이유 자체는 이제 딱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서구화된 식습관이랑 이로 인한 비만으로서 이제 이 자궁내막암과 난소암이 증가를 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이제 늦은 결혼과 저출산
이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은 증가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3대 부인암이 이렇게 좀 추이가 달라지고 있음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수영 교수와 함께 여성 건강의 적 3대 부인암 바로 알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3대 부인암,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그리고 난소암까지 이런 3대 부인암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연결해서 저희 교수님과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3대 부인암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궁경부암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어떤 암이죠?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궁 입구 부분인 자궁경부에 발생을 하는 암입니다. 네. 자궁경부암은 이제 바로 이제 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자궁 경부에 이런 식으로 약간 세포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단계가 먼저 생기게 된 다음 네. 여기서 조금씩 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궁 입구에 이런 이제 이상한 이렇게 모양의 변화, 세포 네.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네. 다음 그림 한 번 더 볼게요. 네, 예. 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는 저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네. HPV가 가장 유력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주로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자궁경부 쪽으로 이제 감염이 되게 되는 그 원인이 제일 그 경로가 제일 흔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인지 아닌지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 주로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할 때 요즘은 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요 아래 표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100가지 이상의 그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바이러스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네. 그중에서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가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가 한 10배 이상 이제 증가하게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순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들 중에서 몇 번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검사가 되겠고요. 네. 이제 우리가 고위험군 중에서는 16번, 18번 제가 저렇게 빨갛게 이제 표시한 저 번호가 자궁경부암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31, 33, 35, 45, 52, 58번에 해당이 되는 번호들은 자궁경부암 한 2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그 밑에 쓰여 있는 다른 이제 기타 고위험군 바이러스들도 자궁경부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저위험군 바이러스는 사실 자궁경부암과 크게 연관이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 6번과 11번 이 이제 주 흔한 저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되는데 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마귀. 저희가 이제 콘딜로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궁경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 예. 이런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아래쪽에서 이 자궁경부 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네. 얘가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세포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서 HPV가 들어오면서 정상세포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되고 이 세포의 변화를
저희가 이형성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 이 이형성증 세포가 이 자궁경부의 한 절반 이내에만 차지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로우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등급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더 진행을 해서 이 이형성증 세포가 이 세포층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네. 할 때는 하이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고등급 자궁경부 이형성증인데 이 고등급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변형을 했다가 이 이형성증 세포가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암세포로 변해서 주변으로 이제 침투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세포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증상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증상이 어떤가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대부분 이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은 그래도 다행히 네. 다른 부인암에 비해서는 어. 이제 초기 증상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주 증상은 출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의 입구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서 생리가 아닐 때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보인다거나 네. 또는 우리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출혈이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분비물이 묽게 계속 이제 흐르는 듯한 질분비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증상이 초기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궁과 가까이 있는 그 장기가 방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광,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우리가 소변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혈류가 보인다거나 또는 소변을 볼 때 불편한 배뇨곤란증이 생긴다거나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닦아내는데 출혈이 보인다라고 하는 증상이 중반 정서부터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피가 나오는 질분비물이 있는데 냄새가 조금 심하다라고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체중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증상이나 아니면은 심한 골반통이나 아니면 요통 등의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주요 증상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좀 빨리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매거진 정수영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3대 부인암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셔서 교수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네요. 폐경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 한 달 전부터 출혈이 있고 허리도 아픕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걱정이 되셔서 네.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난 네. 다음에 갑자기 출혈이 난다 그러면 사실 많이들 당황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폐경이 되고 난 다음 안 보이던 출혈이 갑자기 보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궁 경부 쪽에서 피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궁 안쪽, 자궁 내막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산부인과적인 진찰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는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검사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접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생리를 앞두고 있는데 부정 출혈이 심합니다. 생리 주기는 규칙적이에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시던 분들이 당연히 이제 출혈이 갑자기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당황을 하시거든요. 놀라게 되죠. 네, 많이 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30대라고 한다면 생리적 출혈, 그러니까 큰 이상이 없어도 나타나는 출혈의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이 증상이 뭐 몇 개월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예. 이 또한 산부인과 진료가 좀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 부분 또한 질출혈이 우리가 그 자궁 경부에서 또 나오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정말 아까 앞서 얘기했던 생리적 출혈, 뭐 별 이상이 없는데 나타나는 출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된다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시청자분이시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을 방치하면 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은 맞다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궁 내막 증식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뭐 정형성, 비정형성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정형성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네. 비정형성인 경우에는 많게는 29% 정도까지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답변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증상과 또 고민, 궁금증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3대 부인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 3대 부인암의 이제 시대별로 좀 변화 추이를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던 게 이제 자궁 내막암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안쪽에 생기는 암이라는 뜻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그림 잠시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 체부, 자궁 몸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궁 몸통에서 가장 안쪽 면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자궁 내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네. 이 자궁 내막에 생긴 부분을 그림처럼 이렇게 안쪽에 생긴 부분이 자궁 내막암이 되겠습니다. 네. 주로 호발 연령은 50대에서 60대로 이제 60대로 알려져 있고 이제 자궁 체부암이라고 하는 말과 조금 이제 혼동이 있으실 수 있어서 조금 정리를 드리면
자궁 체부라고 하는 거는 자궁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네. 자궁 몸통에 생기는 모든 암을 자궁 체부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이 몸통에 생긴 자궁 체부암 중에서 자궁 내막에 생기는 게 자궁 내막암이고 자궁 체부암의 95%가 자궁 내막암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궁 내막암 이제 최근 들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증상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뚜렷한 증상이 있을까요? 이것도? 네, 자궁 내막암도 주 증상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도 출혈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제가 했듯이 만 50대에서 60대에 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 나이대는 이제 폐경 또는 완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폐경 후, 완경 후 출혈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때 또 점출혈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출혈량이 적으면 분비물에 살짝 갈색으로 섞여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증상이 제일 흔한 출혈이 증상이 되겠고 네. 또 폐경전 여성에서도 사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전 여성에서도 뭐 불규칙한 출혈이 보인다거나 또는 갑자기 출혈량이 많다, 과다 출혈이 보인다라고 할 때도 자궁 내막암의 주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만약에 이 덩어리가 만약에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골반통이나 또는 압박감 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막 안쪽에 이제 이 암 덩어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출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기적인 이런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좀 이 전문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궁 내막암은 여성 호르몬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높습니다. 네. 물론 자궁 내막암의 원인 자체가 여성 호르몬은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자궁 내막암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대신 이와 연관된 인자로서는 여성 호르몬이 계속 이제 거듭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궁 내막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여성 호르몬의 지속적 또는 과도한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고, 이른 초경 또는 늦은 폐경, 요때도 자궁 내막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리를 빨리 시작했다 또는 생리를 늦게까지 했다라는 말 자체가 여성 호르몬의 노출을 계속 좀 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인 경우에도 자궁 내막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뭐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유방암이 있다거나 또는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타모xifen 많이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타모xifen 딱 원인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절대 네. 그거는 아니지만요. 이제 그 부분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서 자궁 내막암의 이제 위험 요소가 조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비만도 참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그 위험 요인 중에서는 비만. 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자궁 내막암의 증가 요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서구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면서 자궁 내막암이 증가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서구화적인 그런 식습관으로 이제 약간 바뀌게 되면서 비만 또 그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그게 이제 높은 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자궁 내막암에 있어서는 비만이 3배에서 10배 정도 자궁 내막암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출산력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자궁 내막암의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요것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그 개월수 동안 우리가 이제 배란이라고 하는 횟수도 이제 조금 줄게 되고 맞아요. 또는 또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노출 그 기간이 조금은 그나마 줄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배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 그 수치로 따진다면 출산력이 없는 경우에는 한 두세 배 정도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아까 앞서서 질문 주신 그 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네. 비정형 자궁 내막 증식증 이 이제 자궁 내막암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형과 비정형으로 나뉘게 되고 비정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많게는 29배, 29배 정도 자궁 내막암의 그 위험도가 엄청 올라간다라고 높네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도 꼭 치료를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도 그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궁 내막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 요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혹시모로 이런 위험 요인이 나에게 있다면 조금 더 우리 몸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정수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의 적 3대 부인암 바로 알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3대 부인암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궁 경부암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궁 내막암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암이 난소암인데요. 이 난소암이 굉장히 좀 고약한 암이라는 그런 별명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난소암은 앞서 말했던 자궁 경부암, 그다음에 자궁 내막암과 달리 초기 증상이 사실 없습니다. 초기 증상이 없다. 네. 예. 그래서 고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뭐 네. 출혈과 같은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이 이제 고약하다라고 하는데, 난소암은 이제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그 난소라고 하는 양쪽에 있었던 그 난소에 생긴 암을 이제 난소에 발생하는 암을 난소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로 40세 이상, 특히 60세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암은 이제 크게 상피성 난소암과 비상피성 난소암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네. 주로 생기는 난소암은 상피성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난소암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난소암의 위험 인자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예. 난소암의 위험 요인은 우리가 이제 그 자궁 내막암처럼 우리가 그 배란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호르몬과도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을 많이 할수록 위험도가 조금 증가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금 더 난소암의 위험 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빠른 초경, 늦은 폐경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제 그 이치가 되겠고, 네. 또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직장암 환자들에서도 난소암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비만인 분들도 난소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이제 나에게 좀 해당이 된다 하면 이것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사 꼭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소암이 이제 좀 아주 고약한 암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유가 이제 초기 증상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초기 증상은 없고 병이 진행이 된 다음에는 또 어떤 증상들을 좀 보이게 되나요? 네. 난소암은 정말로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네. 대부분 전이가 된 상태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난소 아래 하복부 쪽에서 생긴 이 암 덩어리가 네. 복막 또는 이제 위쪽을 타고 올라와서 이 배 안쪽에 조금 퍼지게 되면서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장애 또는 식욕이 좀 떨어진다거나 배가 좀 아프다거나 이런 이제 복부가 막 불러오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그때 알게 되는데 보통 그때 오시게 되면 난소암 뭐 3기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뭐 체중 감소 또는 이게 안 만져졌던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또는 아랫배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온다라고 하는 증상이 이제 난소암 후반기에서 조금 나타나는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이제 중기 후기를 접어들수록 복부의 불편감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예방이고 우리가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을 좀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정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점차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3대 부인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지 더 살펴볼 텐데요.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전화 주셔서 뭐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자 상담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하나씩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20대 여성분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는데 별다른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관리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 증후군 자체로 뭔가 난소에 뭐 암이 생기거나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주 증상은 생리 불규칙 또는 3개월, 뭐 4개월 정도 되는 무월경 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리를 계속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궁 안쪽,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조금 두꺼워지면서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자궁 내막 자체에 이제 암이나 이런 증식증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생리가 계속 오랫동안 불규칙하거나 네. 무월경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리를 꼭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보통은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주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 이 첫 번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이 질환은 우리가 정말 그 식습관 그리고 운동만 하더라도 조절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과도 연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 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생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규칙하고 도저히 이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의사와 한번 상의하에 네. 상의하에 이제 여성 호르몬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거나 함으로써 생리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하게 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관련된 질문 저희가 받아봤고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꼭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께서 전화 주셨어요.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어요. 골반에 통증도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글쎄요, 조금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생리 기간이 아닐 때 출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30대라고 하더라도 골반의 통증도 있기 때문에 이 출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이제 진찰을 또 해서 우리가 출혈이 정말 뭐 혹이나 뭐 겉에서 보이는 혹 이런 데서 나는 출혈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골반 초음파를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골반 초음파로 자궁 내막
안쪽에서 혹시 출혈이 일어날 만한 그런 뭐 혹이나 아니면 용종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아닌 그런 부정기적인 출혈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꼭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에 대한 우리가 검진 검사를 이제 나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네. 나오게 되는데 그걸 최근 1, 2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사도 반드시 진행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검사가 꼭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캐치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혹시라도 치료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정수영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3대 부인암 역시 일단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부인암에 대한 이제 그 조기 진단을 위해서 주로 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자궁경부 세포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저희가 그 나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검진에 들어가 있는 암 검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자궁경부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형성증이나 아니면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주 원인이 되었던 HPV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보통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출혈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산부인과에 보통 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골반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 쪽을 확인을 해서 자궁 내막에 혹시 뭐 혹이나 용종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는 그런 덩어리나 아니면은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 내막이 좀 두꺼워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까지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CT 또는 MRI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이게 만약에 암이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거부감도 좀 있으시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검사를 꼭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이 이제 또 발생이 되면 좀 무섭긴 한데 네. 생존율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인 네. 3대 암의 생존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3대 부인암의 생존율을 사실 말씀드리면 수치를 보시면 많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인암은 예후가 이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실 말기 쪽은 당연히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는 그쵸. 없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3기, 4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이때는 당연히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는 없게 되고 보시면 1기와 2기에서는 수치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암에 대해서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조기 진단이 반드시 중요하겠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암 검사라든지 아니면 골반 초음파 이런 검사들은 이제 어려운 검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출혈이라든지 뭔가 이상 증상이 조금 보인다라고 한다면 산부인과 내원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교수님.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필요할지도 좀 궁금하고 검사 시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만 20세부터 1,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에서는 지금 2년마다 검사를 무료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부인종양학회에서는 이제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HPV라고 하는 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에 대한 검사는 이제 1년에서 3년마다 시행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궁내막암인 경우에는 아까도 앱스지 예주 증상은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상 출혈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산부인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혹시나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의 가족력이 있다면 주기적 1년에서 2년 또마다 골반 초음파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살펴봤고 난소암이 있잖아요. 난소암은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될까요? 네. 난소암에서는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증상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렵고 조기 진단에 대한 방법이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암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3개월 전에 이상이 없는 걸 다 확인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생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난소암의 그 증상,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조금 말씀드리면 40대부터 만약에 복부 불편감이나 팽만 또는 아랫배에서 단단히 만져지는 등의 그런 증상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산부인과 검사를 꼭 이제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골반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만약에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난소암에 대한 검사는 보통 40세 이상에서는 1년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골반 초음파로 난소 모양이라든지 난소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산부인과 정기 검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정기 검진 외에도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부인암은 이제 저희가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요즘 자궁내막암, 난소암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요즘 이제 그 논문에 저희가 이제 의학 논문으로 유명한 이제 NEJM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온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모두 그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이 암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지방률에 대한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몸매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수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부인암 수술은 대체적으로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 부인암의 초기에는 이제 수술로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술들 중에서도 이제 요즘은 미세 침습 수술이라 그래서 꼭 개복을 하지 않고도 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뭐 우리가 초기가 아니라 초기에서 좀 더 진행을 한 경우에는 네.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질환별로 구체적인 수술 방법도 좀 살짝 짚어볼게요. 먼저 자궁경부암 치료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자궁경부암이 만약에 이 자궁경부의 딱 상피 안쪽에만 딱 국한이 돼서 생겼다라고 한다면 원추절제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부 원추 모양으로 경부만 떼내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뭐 초기 자궁경부나 질 상부에 국한된 경우에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네. 이보다 조금 더 이제 기수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수술이 조금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더 전이가 돼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항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궁 내막암도 좀 살펴볼게요. 네, 자궁내막암은 보통 초기에 수술적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의 방법은 자궁과 양쪽 난소 나팔관을 절제를 하게 되고요. 이 제거한 그 자궁과 난소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수술을 할 수 없는 말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로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소암 치료도 살펴볼게요. 네, 난소암은 저희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수술의 원칙은 모든 병변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네. 항암 치료는 이제 수술 전에 그 혹이 너무 커서 그 크기를 줄여야 된다거나 또는 수술하고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보통 항암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3대 부인암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정수영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3대 부인암과 관련한 궁금증 베스트 5 선정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부인암은 결혼한 여성들만 조심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부인암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결혼한 여성도 그러니까 전체 모든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혼을 기점으로 생각을 할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겠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부인암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네, 같아서 네. 이런 질문이 뽑혔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인암이 생기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나요? 아,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암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도 와서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임신 가능할까요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혹여나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고 저희도 이제 치료 방법들 중에서는 가입력을 보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두려워 마시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도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을 맞아도 당연히 검진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독감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도 검진은 반드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아예 이 암으로부터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과 자궁 내막암이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네, 예. 맞고 그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피임약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그 발생률은 좀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반수 정도, 그러니까 50% 이상 감소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피임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궁금증, 5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소에 혹이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네. 흔하고, 근데 이제 증상이 없어도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초음파상에서 모양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모양이 안 좋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라고 한다면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이제 그 판단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이제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궁금증 질문 베스트 5 골라서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정수희 교수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 3대 부인암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치료를 받을 때 있어서는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다른 증상이 만약에 치료를 받다가 만약에 힘든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의료진에게 꼭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적절한 치료법들은 그 주치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치료받다가 힘든 부분이 생긴다, 조금 이상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꼭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을 살펴봤습니다. 부인암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수술법들은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정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